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은 경기도 시흥시. 어떤 고민을 갖고 수다학의 문을 두드렸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다학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목이 빠져라 수다학 제작진을 기다려왔다는 아빠.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가요? 중학교 2학년 올라오면서 수학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 자신감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부분까지도 용기를 잃을까봐 미래에 대한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되기를 희망하는 바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수학 때문에 혹여나 웃음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수다학을 찾았다는 아빠. 이런 아빠의 마음을 잘 아는지 사춘기도 모르고 지나쳤다는 오늘의 주인공. 중학교 2학년 이예진 양을 소개합니다. 6학년 때 수학을 놓쳐가지고 안 했는데 이번에 다시 수학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진이네 수학 고민 해결을 위해 공부 습관 관찰 카메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예진이는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현행이나 선행학습보다는 복습이 수학 공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2년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예진이가 택한 수학 공부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수학 숙제를 포함해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 예진이. 인터넷 강의도 듣지 않고 무조건 혼자 문제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수학 공부를 하려는 예진이가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는 아빠. 같이 문제를 풀거나 도와주실 법도 한데 도와주지 않는 이유라도 따로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제가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웠고요. 좀 버겁고, 두 번째는 어차피 문제 해결을 갖다 예진이가 해야 됩니다. 근데 예진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저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선배들이나 어떤 다른 도움을 통해서 그것이 본인 문제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못 가르쳐주지만 응원 하나만큼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혈 아빠. 잘 돼가? 아니 너무 어려워. 어려워? 괜찮아. 시원해. 시원해? 이거 먹으면서 천천히 하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 천천히 다시 한번 보면서 하면은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네, 화이팅! 아빠의 어깨 마사지, 간식 응원, 콤보에 힘입어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해보려는 예진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을 손에 들고 마는데요. 계획표도 없고 공부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이처럼 공부를 하다가도 다른 길로 빠지는 일이 부지기수라네요. 사실 가구 디자이너를 꿈꾸는 예진이는 틈날 때마다 인터넷 게시판을 들여다보는 것이 치밀하지만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해야 할 텐데요. 예진아, 네? 공부하다가 이렇게 딴짓 하면 안 되잖아. 네? 어려워서 눈이 안 가요. 손도 안 가고. 1학기 공부 내용도 어려워 손이 안 간다고 말하는 예진이. 혹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예진아, 학교 수업 어느 정도 이해가 돼? 학교 선생님이랑 함께 수업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제 막 이렇게 수학 책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응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화되고 어려운 문제여서 그것은 이해가 안 가요. 수업할 땐 이해가 가지만 막상 문제를 풀려니 어렵다는 예진이. 그래서인지 두 문제 연달아 모르겠다고 별표를 치고 맙니다. 간단한 예제 문제인데 모르겠다고 넘어가는 예진이. 풀어보려는 고민도 없이 너무 쉽게 넘기는 게 아닐까요? 게다가 해설지를 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게 안타까운데요. 어렵다.
기초가 부족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복잡한 심화 문제가 나오면 바로 포기부터 하는 예진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려는 모습은 정말 기특합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는 예진이는 채점까지 모두 스스로 하고 있었는데요. 몇 개나 틀렸어? 아, 엄청 많이 틀렸어요. 이거 못 세겠어요, 이거. 엄청 많이 틀렸어. 비가 내려요. 간단한 계산 실수부터 아예 손을 대지 못한 문제까지 사실 예진이가 틀린 문제들은 대부분 기초 문제였습니다. 이젠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볼 시간. 시험을 보거나 문제를 풀다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 다시 한번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누구보다 수학 공부에 열심인 예진이 수다학 선생님들께 물어볼 것이 있대요. 응용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나중에 이제 중3이 되거나 고등학교 가서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넘기지 않고 어떻게 쑥쑥 넘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놓쳐버린 시간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채우고 싶은 예진이. 심화 문제도 뚝딱 풀 수 있도록 수다학 선생님, 예진이에게 맞는 공부법을 알려주세요. 네, 수다학에 아주 오랜만에 아버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요. 일단은 딸의 그 수학 걱정을 아버님께서 함께 나눠주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훈훈하고 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 수학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자신감과 꿈을 잃어버릴까 봐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또 고민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저는 또 보니까 그 예진이가 또 바이올린을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이 네.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음악 소리는 조금 슬프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학 문제집을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비 오는 날 슬픈 음악 듣는 느낌이 났는데 오늘 좀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까 김희진 선생님께서 예상하셨던 것처럼 열의는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나 긍정적인 사인인 것 같은데요. 예진이가 지금 현재 혼자서 1학기 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눈에 봐서도 뭔가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구나. 이게 좀 보이기는 했어요, 선생님. 예진이 성품이 일단 괜찮은 아이잖아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학생이고 하지만 자기가 뭔가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누가 도와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헤쳐나가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그냥 지나가다 보면 향후에 수학이 싫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네요. 저는 아버지의 저렇게 따뜻한 음성과 응원을 정말 간만에 본 것 같거든요. 네. 너무 훈훈하고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래서 그런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 미소도 너무 싱그럽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름다웠는데 다만 학습적인 면에서 봤을 때 좀 수학은 기초 실력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스마트폰을 공부하다가 이제 만졌는데 그게 나쁜 습관이라기보다는 정말 참다 견디다 정말 끝까지 가서 이제 스마트폰을 한 네네.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초적인 대입 문제는 정말 그냥 갔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손도 못 대는 걸 보면서 조금 이제 후행으로 가서 지금 하고 있는 후행보다 한 단계 더 후행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진이 말로는 일단 선생님들께서 설명하는 거는 난 이해를 한다. 단지 응용 심화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면 일단 기초부터도 다시 다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좀 많이 기초가 약합니다. 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약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정의, 용어들에 대한 빈틈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걸 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틀린 문제의 어떤 종류나 이런 성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사실 또 이게 매우 기초적인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더 문제라고 생각이 하는데 그리고 어렵다고 별표친 내용들도 사실은 좀 기초적인 문제들이 응용 문제가 아닌 기초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초적인 책들을 한 번 더 본다거나 교과서를 한 번 다시 본다거나 이런 쉬운 것으로 개념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 번씩 다잡고 가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갑자기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게요. 초등학교 6학년 과정부터 놓쳤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6학년 거, 중학교 1학년 거 지금 다 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 그렇죠. 근데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요? 6학년 과정은 네, 한 달만 해도 습득이 가능합니다. 아, 6학년 거는요?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은 뭐 교육청이나 또는 이제 전문 방송의 무료 강의들이 있잖아요. 네. 6학년 1년치 과정이 20분짜리 한 4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요? 예, 그렇게 보고 관련된 문제집을 한 권 정도 구입해서 열심히 들으면서 이제 익히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유땡땡 뭐 이런 이제 동영상 사이트 같은 데서 단원명을 검색하면 그 단원명에 관한 강의들도 쭈르륵 떠요. 그래서 이제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재능 기부 형태로 자기 집에서 또는 교실에서 혼자 녹화하시면서 막 이러 하란 말이야 네. 하면서 하는 것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뭐 플래시들이 나와서 막 열심히 가르쳐 주는 것들도 있고, 막 굉장한 강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조금 그런 동영상 강의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스토리텔링 문제만 다뤄놓은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 권 정도만 구입해서 기초를 익힌 다음에 그런 문제집들을 푸는 과정을 권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6학년 과정은 30분, 중학교 1학년은 1시간, 그리고 중2 과정은 이제 복습의 형태로 한 30분 정도 해서 지금 한 2시간 정도는 매일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권합니다. 네네. 맞아요. 그 후행 학습은 그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그 중학교 다닐 때 수학 점수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떡해요? 고등학교 가면 좋아지겠지. 아. 그래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또 성적이 안 좋았어요. 네. 그래도 또 막연한 기대감. 수능 시험 볼 땐 잘 나오겠지. 그러다가 수능 13점 나왔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네네. 후행 학습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4, 5, 6학년 교과서 그리고 뭐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이렇게 함께 놔두고 저는 사전처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내용 있으면 한 번씩 뒤적여보고,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복사를 해서 이쪽에 놓고 그 목차를 잘 뒤져보고 아 여기 있구나 한 다음에 그 내용을 한 번씩 보는 것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이 단어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주말에 뭐 6학년 도형 단원을 하겠다. 이거는 1시부터 2시 사이에 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차분차분하게 세워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사실 지금 용어나 개념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진도를 좀 잘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사이에 또 두뇌도 굉장히 성숙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못 알아들었던 걸 이제는 금방금방 또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후행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예진이의 상태와 또 상황을 잘 알아보기 위해서 또 검사가 진행이 됐죠?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지 능력은 한 평균 정도 되고요. 공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네. 그다음에 약한 약점으로 보면 그 속도나 토막자기 이런 쪽이 약해서 기하 쪽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이고, 강점은 공통성과 공통 그림 찾기 이런 쪽에는 추론 쪽에는 약간 강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수학 성취도를 가보면 좀 낮은 편이에요. 수학 성취도는 하로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아이고. 예, 동기 검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학습 동기는 꽤 높고요. 정서적으로도 매우 안정돼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하지만 이 아이가 현재 수학 성취도가 낮기 때문에 그 문제집이 상중하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중난이도 정도 문제집을 봤으면 좋겠고, 네. 좀 끈기와 인내력을 갖고, 즉 좀 전에 김인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두고 좀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해야 그다음에 실력이 계단으로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성취도 평가 보니까 좀 유난히 적게 나와서요. 좀 걱정이 되는데 문제 보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포착이 됐나요? 역시 문제가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위권이고 기초 실력 부족하다는 것은 뭐 아까 결과에서 봤듯이 드러났고요. 네. 근데 어려운 문제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8번 같은 간단한 연산 문제를 못 한다는 건 기초가 매우 취약하다는 증거거든요. 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합과 곱을 주고 그 제곱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뭐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하는 방법도 있고요.
8번은 간단한 1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네. 이런 1차 부등식은 정말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런 규칙이라든지 연산 법칙을 조금만 연습하면 될 것 같고요. 혼자 문제집을 좀 붙잡고 있는 공부법에 대한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 열의가 있는 아이라서 참 다행인 것 같고요. 또 뭐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어서 참 좋은데 그렇다면 이제 예진이가 딱 마음에 들어할 만한 그 맞는 학습법을 찾는 게 가장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책임감도 괜찮고 좀 동기 상태도 괜찮기 때문에 예진이는 이제 제가 몇 가지 팁 많이 안 줄 거고 몇 가지 팁만 줄 텐데 일단 예습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내일 수학 다른 과목은 예습 안 해도 됩니다. 특히 수학은 그 예습을 안 하면 예진이 수준에서는 수업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일 예습을 하는데 예습할 때 기본 공식이나 어휘 정도는 꼭 정리하고 들어가서 네.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저게 뭔 말이지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수업 들을 때 연습한 거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아 어저께 봤던 내용이 저거였는데 저걸 저렇게 설명하는구나.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와서 꼭 그날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복습하고 관련된 문제집을 꼭 풀어야 됩니다. 매일 새로운 걸 배우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네. 그때 복습을 하지 않으면 계속 밀리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장법, 그러니까 예습, 수업, 복습을 하고요. 그걸 성적으로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때 이 아이가 2주 정도 시험 공부를 했다 그러면 네. 3주 공부했다 그러면 4주 정도로 시험 계획을 넉넉히 잡아서 네. 예습한 것과 복습한 것을 그 시험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성적을 딱 올라가는 느낌. 그렇죠. 요 한 턴만 돌고 나면 그다음부터 감을 잡기 때문에 3학년 때부터는 잘 나갈 것 같아요. 네. 최고의 쪽집게 명강사 최고의 선생님은 바로 지금 나의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그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그 선생님이 실제로 문제도 출제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단히 훌륭한 분이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강의할 때 특히 수학 시간에 녹음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녹음을 했다가 밤에 야간 자율학습하면서 이렇게 다시 듣고 그랬는데 저도 한번 녹음을 해봤는데 뭐 다시 듣는 것 자체가 일이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팔이 부러져라 막 속기로 적어서 못 알아듣는 부분은 선생님이 말하는 말투까지 다 받아 적었거든요. 그리고 기초를 좀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그 선생님이 말했던 그 부분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예진이한테는 지금 조금 못 알아듣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그 조그맣게 빠르게 글씨로 받아 써서 나중에 이해하고 나서 한 번 더 되짚어보는 활동을 한번 권해봅니다. 네. 저는 이제 꾸준한 그 연습장 쓰기를 권하는데요. 이 연습장 쓴다는 게 계속 저는 안내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많은 학생들이 성공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백지 연습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책을 덮고 한 번씩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고 있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조금 부족하게 알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모르는 건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연습장을 써보면서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 백지 연습장의 효과는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습할 때도 쓸 수 있고 복습할 네.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새는 뭐 이런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수학 질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Q&A라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봐도 조금만 기다리면 답변이 나오니까 좀 그런 시간들을 좀 용기 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진아. 응용 문제는 이제 조금 다음에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역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를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수업 시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아버님이 예진을 위해서 진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지금 쏟고 계시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사실 공부하는 때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진이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니까 그 아버님께서 너무 자상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착하세요. 자상하다 보니까는 그 예진이가 조금 이 전투력이 좀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때로는 또 엄한 아버지, 네. 때로는 부드러운 아버지 이렇게 좀 약간 카멜레온 같은 아버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해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선생님, 뭐 자원봉사자 선생님을 섭외한다던가 아니면 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10분 정도라도 좀 아이를 지도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든지 네. 아니면
그런 것도 힘들다면 사이버 담임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담임 선생님들을 함께 그래요? 찾아서 이제 가입을 해서 그 반에 들어가고 이제 질문 활용하는 방법들을 함께 논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그 후행학습에 관련된 문제집과 자습서는 꼭 이거는 이제 투자를 하셔서 비축해서 공부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학교 2학년 여중생 예진이의 수학 고민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기초를 다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이 말씀들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죠. 자,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서도 우리 예진이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수학 전문가들의 결정적 한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아버지처럼입니다. 예진이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보다 더 살갑고 더 꼼꼼하게 자녀의 어려운 점을 찾아서 해결해주고 노력하려고 하셨죠? 예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처럼 수학을 더 꼼꼼하고 살갑게, 그리고 대충 이해했다고 넘기지 말고 작은 어려움도 찾아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풀릴 때까지입니다. 응용 문제는 풀릴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쉽게 안 풀린다고 포기하면 노력한 게 없어집니다. 풀릴 때까지 풀어서 이렇게 하는구나를 깨닫기 바라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교과서입니다. 예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은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응용 문제도 기초 문제도. 그것을 깨우친다면 다른 책은 아마 불필요하게 될 겁니다. 꼭 열심히 봐서 교과서 안의 내용을 여러분 예진이 걸로 만들기 바랍니다. 역시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도 궁금하네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음악 악보입니다. 네, 딱 보시면 악보요? 악보죠? 네네. 바로 또 베토벤의 음악이 담겨 있는데 이걸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에이, 저 딱 알 것 같아요. 뭐라고요? 수학을 포기하고 뭐라고요? 이제 음악만 해라. 뭐라고 잘 안 들려서 지금. 베토벤 악보를 지금 들었더니 잘 안 베토벤 들려요. 빙의하는 거예요. 귀가 좀 어두우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걸 갖고 온 이유는요. 네. 아까 보니까 그 바이올린 연주를 악보 보면서 잘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악보를 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음악에 대한 기초가 없기 때문인데 우리 예진이도 이 수학에 대한 이 개념하고 원리, 이 기초를 잘 익히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바이올린 연주하듯이 수학도 마음껏 연주하면서 즐겁게 공부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너무 좋네요. 뭐라고요? 아, 네, 오늘은 정말 이 하나하나 결정적 한방들이 우리 예진이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빠의 마음과 같은 그런 결정적 한방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빠, 엄마가 너무 바쁘셔서 수학을 직접 봐주시는 못하지만 혼자 있어도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초부터 잘 다져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